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썸네일에도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몸값, 즉 국격을 올려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국격을 올려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7일 어제부로 순방길에 나섰죠. 17일부로 다자 외교를 위해서 목적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G20 정상회담을 참석하는 차에 그 전후로 아프리카, 중동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총 4개국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4개국 순방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UAE 아랍에미레트,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마지막으로 트리키에 4개국 방문을 길에 올랐습니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총 7박 10일간의 꽤 긴 여정입니다. 어쨌든 7박 10일간의 그 순방 외교 참 보니까 또 7박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빡찬 일정인데 참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잠시 어떤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는 그런 빡빡한 일정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그 네 분 김혜경 여사 몸 건강하게 무사하게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길 참여한 우리 강요들도 다 무탈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쁩니다. 바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쉴 틈이 없습니다. APEC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자 외교의 어떤 외교길에 우리나라를 참 국격을 상승시키고 뭐라도 하나 더 이익되게 하려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순방길 올라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가 첫 방문지가 UAE 아랍에미레트 그걸 방문하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UAE는 보니까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 국빈 방문이요. 그러고 어딥니까? 트르키예 마지막 순방길 트르키예 옛날 터키죠. 트르키예가 이제 거기도 국빈 방문. 이제 이집트는 공식 방문 일정이고 이제 남아공은 이제 G20, G20 정상회의 가는 거니까. 어저께 이제 첫 방문지가 UAE 아랍에미리트인데 참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UAE의 전투기 4대가 양쪽으로 탁 이런 두 대씩 우리 공군 1호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타신 공군 1호기를 호위하고 경호하는 에스코트하는 전투기 2대가 양쪽으로 4대죠. 출동해갖고 공군 1호기를 경호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진짜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어저께 우리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또 우리 또 구독자님도 그 영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진짜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 보니까 이제 UAE가 상당히 우리나라 중동 국가 중에서 최대의 우리 핵심 국가다. 우리나라하고 그 친교가 굉장히 깊고 우리나라하고. 얼마 전 과거 문재인 때부터입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원전도 수출했고,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전략적인 국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빈 방문인데 엄청나게 환영을 받더라고요, 어저께. 어디 참, 우리가 다른 우리 때 역대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는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 상대 나라의 전투기가
나가고 공군 1호기를 에스코트하고 경무하는 경우를 거의 전 못 봤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주로 이제 오늘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협상이 있느냐 뭐 보니까 AI, 인공지능, 그리고 방위 산업이 중점적인 어떤 협력 대상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막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하는 거겠죠. 우리도 이익을 찾고 UAE도 이익을 찾고 아랍에미리트도 아마 그 대단한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MOU가 체결될 거다. 그런 예상들 많이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그것도 내일이나 좀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기대가 큽니다. 특히 방위산업, 방산. 우리나라 지금 방산이 굉장하잖아요. 각 나라로 수출하고 있고, 한국 무기 그 우수성이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뭡니까? 세계 4대 방산국가. 그럼 AI도 세계 3대, AI는 또 세계 3대, 강국으로 성장시켰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AI하고 방산 분야의 어떤 협력이 나올 거다. 어떤 체결이 나올 거다. 협상 결과가 나올 거다.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또 가갖고 이제 물론 이제 이집트 정상하고 회담도 하실 것 같고 당연히 하겠죠.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그 카이로 그 이집트 수도 그 카이로에 있는 카이로 대학에 가서 연설도 할 예정이고 여기는 이제 국빈 방문은 아니고 공식 방문.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방문을 마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이번에 그 주요 그 방문 목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요하네스버그입니까? 그 남아공 수도 거기서 열리는 G20,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자 외교 무대죠. 여기서 이제 22일, 23일 양회관이 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22일, 23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주로 뭐 어제가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이런 거, 포용적 성장. 이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하되 포용적 성장이 돼야 된다. 지속 가능하고 또 기후 변화 이런 등등 이런 문제를 이제 의제로 해갖고 회담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서 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뭐 그런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라고 믹타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믹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라는 그 정상회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상회의가. 거기 또 우리가 주도하니까 그 정상들하고도 회담도 있고 여기서도 많은 우리가 어떤 20에서 G20에서도 많은 어떤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되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어떤 APEC에서도 얼마 전에 APEC에서 다 만난 또 정상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거기서 또 다시 만나니까 정상들하고 또 더 많은 서로가 민연하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 기대됩니다. 벌써 지금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 친밀한 외교, 서스럼 없는 외교, 각 정상들 간의 어떤 친교 외교가 지금 벌써 그런 어떤 외교적인 능력, 그게 벌써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이제 갓 대통령 처음으로 대통령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외교 무대에서 그렇게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친교 가깝게 또 친구처럼 다정하게 어떤 농담도 하고 할 수 있는가 진짜 대단한 걸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참 능력 있다 외교적으로 서로 어떤 서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더 빨리 친밀해지는 거죠.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친교 어떤 그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 정상과 어떤 뭐랍니까 교제에서 참 뛰어난 어떤 친밀감을 발휘하고 하니까 스스로가 스스럼이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외교에 도움됩니까? 그냥 몸만 뻣뻣하게 힘주고 있는 그런 어떤 누구하고는 전혀 다르죠. 과거에 그 윤머식이라는 외교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그런 윤머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나방호에서 G20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마지막 방문지는 이제 터키, 옛날로는 터키죠. 요즘에 터키의 방문을 끝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국빈 방문이 뭐야 되나 국빈. 여기서도 어떤 터키 정상화의 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고 여기서도 많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옛날부터 형제국가, 응? 형제국가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옛날부터 우리하고 한국과 터키가 어떤 전통적으로 형제국가라는 게 있잖아 갖고 그리고 이 터키가 우리 또 한류의 또 한류가 좀 한류 우리나라의 그 K 한류가 인기 있는 엄청나게 한국인들을 원래 좋아하고 터키 사람들이 또 한류에 대해서 엄청난 그 호응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도 어떤 우리나라한테 크게 터키에도 도움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결 협력 분야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이번 순방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 순방을 이제 준비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좀 있으면 6개월 다 돼가죠. 6개월 다 돼가죠, 이제. 예? 6개월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개월은 넘었고 6개월을 조금만 있으면 6개월인데 취임하자마자 맨 처음에 방문한 나라가 그 캐나다 아닙니까? 취임하시자마자 6월 초에 그 7개국 그 G7 정상회담 끝에 첫 외교 행사를 했고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게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미국을 또 방문하셨죠 그 간섭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또 10월 달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에이펙 또 다자 외교 무대도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성취를 해냈고 성공적인 에이펙을 개최했고 이제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에이펙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제 G20, G20, 그 다자 무대에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 순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번 어떤 7박 10일 동안의 어떤 순방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냐면은 다자 외교 무대의 어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어떤 작년에 그 12.3 내란을 윤석열의 내란을 겪고 그걸 극복하고 그 내란을 진압하고 다시 정상적인 국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제사회에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알리는 피날레다. 이번 그 7박 10일간의 순방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외교, 실용 외교 이런 것에 어떤 안정적 궤도에 정착하는 것을 알리는 거다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어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저께 보니까 이게 이번 어떤 어저께 처음 이제 17일 어저께 이제 바로 첫 순방 출국하시는데 UAE를 향해서 가장 이번 하이라이트는 참 그 어떤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탄 그 공군 1호기가 UAE 아랍에미리트 영내에 영공에 진입할 하면서부터 막 그 순간부터 그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 4대가 양옆에 우리 공군 1호기를 호위하는 그 뭐 보니까 2대는 그 프랑스 뭐 전투기더라고 미라좀 전투기고 또 2대는 그 미국의 팬텀 16인가 그 어쨌든 4대의 전투기가 양쪽으로 쫙 우리나라 그 공군 1호기를 우리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를 양쪽으로 양 사이드에서 호위를 하는데 참 되게 그 비행기 내에서 그 찍은 영상이 나오더라고. 그 공군 1호기 그 창문을 통해서 찍었겠죠.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 전투기 모습이 호위하는 정도 모습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봤겠죠. 봤다고 하더라고. 오면에 보니까 또 그 동포 드라이 간담회에서 대통령도 그걸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부득했겠습니까? 그 탄 모든 우리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그 강요들, 또 기자들도 탔겠죠. 부득했을 겁니다. 아, 진짜 국뽕이 차오르구나. 에?
그 국내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또 지지자들도 대다수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그 보도됐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에 나왔을 때 이렇게 그 나라에서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호위를 해준 적이 있는가? 아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 않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있고 없고가 거의 중요한 건 아닌데 과거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태껏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 그 에이펙 할 때 그 트럼프가 왔잖아요. 트럼프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 전투기가 호위를 했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영내에 영공에 진입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투기가 호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비행기를 트럼프의 그 트럼프도 공군 1호기죠. 저 나라에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탄 비행기도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동해갖고 영내에 들어올 때부터 호위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된 거죠. 예? 이거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예?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영공에 들어올 때, 예? 전투기로 호위를 해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국제 무대에 인정받는 거다. 그리고 아까도, 예? 국격이 뭡니까? 예? 쉬운 말로 하면 몸값 아닙니까, 몸값. 우리나라의 몸값이 국제 무대에서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몸값이. 대한민국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예우를 따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가 트럼프를 어쨌든 최강대국이니까 최고 예우를 하듯이 우리나라 전투기를 출동해갖고 트럼프 비행기를 호위하듯이 응?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응.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국뽕이 쳐오더라, 국뽕이. 아,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세계에서 인정받는구나. 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능력이 이것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외국에서 어떤,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집권하고 있었으면 이런 대접 받겠습니까? 예? 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나라를 제대로 민주주의도 정착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시키고, 예? 진짜, 새로운 어떤, 과거의 어떤,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진짜 뭔가 세계 각국 나라에서 볼 때도 참,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저런 나라하고 참 친해지고 싶다. 참 존경스럽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일단 어쨌든 본격적으로 어저께부터 시작되니까 순방 일정이 계속 협상하고 정상들 만나고 좋은 결과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협상의 결과 계속 나오겠죠. 그게 쏟아질 것 같고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뭡니까? 팩트 시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간섭사에 대한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나서 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에 대한 칭찬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진짜 국내 언론들은 그걸 중요하게 이래 안 다루고 있는데 진짜 국내 언론들도 칭찬해줘야 돼 이게 레거시 언론들이 외국에서 칭찬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외국 그 외신에서 특히 BBC에서 하고 외국 외신들이 있잖아요. 진짜 한국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미국과의 간섭 협상이 진짜 제대로 잘 선방했고 참 훌륭하게 해냈다. 외신에서 지금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과의 간섭 협상이 타결 브렉시트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진짜 영리하게 해냈다. 한국 정부가 그 트럼프의 그 관세 협상에 맞서갖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특히 얼마 전에 뭡니까? 아랫개입니까? 며칠 전이 한 이틀 전입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타결 발표하고 나서 뭡니까 팩트시트 대통령께서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되고 나서 그 민관 그 협의체 회의가 열렸잖아요. 민간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하고 그 대통령하고 어떤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게 이제 각 우리나라 뭐 재벌 총수들이 거기다 참석했잖아요. 뭐 삼성의 이재용, 뭐 SK, 뭐 최태원, 뭐 등등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참석해갖고 이제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대비책 어떻게 대응하느냐 앞으로 그걸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그 참석한 가운데 그 재벌들이 어떤 건의사항도 받아 들어보고 어떻게 앞으로 이걸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또 우리 대처해 나가느냐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은 그것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특히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체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 다 하죠. 이제 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인사만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재벌 회장들도 한마디씩 이제 하는데 다 이제 칭찬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아, 진짜 이번에 정부 너무 잘 협상을, 잘해줘서 고맙다. 정부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거의 다 말을 하는데, 재벌 총수들이. 그 중에서도 눈에 때려보니,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회장 되시는 분이, 아, 진짜 이번에, 대통령님 진짜 협상을 너무 잘하셨다. 진짜, 칭찬드리고 싶다. 그러고 뭐 예를 들면서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 미국의 우리 기업 자기 기업들하고 거래하는 그 미국의 뭡니까 로비스트들이 하는 말을 전하면서 그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하는 말인데 아 너네 나라 당신들 나라 정부 진짜 이번에 진짜 멋지게 해냈다. 미국 그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아 너그 나라 대통령 진짜 배짱 있고 뚝심 있더라. 그래 칭찬을 하더랍니다. 미국의 그 로비스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네.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외신은 뭐 계속 뭐 격차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번에 대미 어떤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최대의 방어를 한 거죠. 이 협상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최대의 손실을 제대로 줄이고 어떻게 우리가 선방하느냐 방어해내느냐 그게 관점 아닙니까? 관건 아닙니까? 그걸 이제 최대의 우리가 손실이 없는 속에서 우리의 손실을 줄이면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우리나라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고 칭찬해 사람들아. 무조건 깎아내리지 말고 깎아내릴 것도 없는데 트집 잡아갖고 하지 말고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해주라고 한국의 레가시 언론들아. 그러니까 역대 특히 이번 관세협상에서 결과가 물론 관세협상에 그것도 물론 우리가 선망했지만은 관세도 대폭 줄였고 15% 대폭 인하시켰고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우리가 상업적 이익도 완전히 담보했고 일시불로 지불 안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우리가 그 타결을 이뤄냈고 참 전체적으로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거에. 특히 이제 그 안보 국방 자주 국방 분야에서도 엄청난 그 성과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 추진 건조 승인, 핵연료 재처리 미국에 따낸 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따낸 게 뭡니까? 전지자치권 해소에 대한 미국이 또 찬성한다. 전자권 해소 우리도 지원한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게 다 자주 국방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가 얻어낸 거죠. 이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루어가지 못한 겁니다. 물론 과거의 대통령들 이걸 원했어요. 원하긴 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니까. 미국의 반발에 부딪혀 갖고 미국이 뭐 안 된다 해보니까 그걸 뭐 못하는 거지. 또 적극적으로 추진도 안 했고 미국이 지레 뭐 미국한테 겁을 집어먹고 이야기도 못 꺼냈고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대통령이 이루어가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루어가지 못한 것을
세계를 지금 따낸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따냈죠. 핵연료 대처리 따냈죠. 정작권 해수 따냈죠. 진짜 이거는 자주국방 핵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래식, 현재도 뭐 재래식 전력으로 따지도 우리가 막강은 강대국 강대국이죠. 세계 5위 군사 강국인데, 그러나 우리가 핵이 없잖아, 핵이. 다른 강대국이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지금 못 갖고 있잖아요. 가질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을 유사시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핵폭탄은, 그러니까 핵연료 제철이 그거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진짜 대국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누구도 만약 이 세계가 우리가 이룩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룩하게 되겠죠.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완전히 우리가 이룩하게 되면은 진짜 막강한 세계의 군사 강국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한 번 넘볼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 일명 고슴도치 전략 아니면 고슴도치 전략. 이 우리나라 계속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뭡니까? 고슴도치 전략을 우리는 취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군사적으로. 고슴도치가 뭡니까? 뭐 사자나 이런 아무리 큰 질병들이 고슴도치는 노타지잖아요. 손을 못 대잖아요. 지가 손대다 지가 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슴도치 전략을 취한다고 옛날부터 그런 국방 전략에서 우리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방 쪽에서는. 워낙 우리나라 강대국에 휩싸였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남의 침략은 남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가 그 나라 완전히 정복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라든지 우리를 침략할 때는 침략 못하게 한다는 거죠. 침략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적어도 다치니까. 그게 고슴도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핵잠이라든지 핵연료 제철이라든지 전작권 회수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무도 못 건드리지, 진짜. 건드리면 적어도 다치거든. 이거는 이제 완전한 고슴도치 작전이 완전한 성공이다. 이 세계만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목표가 완전히 이 세계의 목표가 완성되면은,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진짜 자칭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이, 보수 정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참칭 세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짜 보수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말로만 떠드는 안보장사는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인데, 솔직히 국짐이나 거구나 이런 쪽에서, 레거시, 뭡니까, 조중동이나, 특히 조선일보 이런, 사이비 언론들 있잖아요. 적폐 언론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빨갱이, 이재명은 빨갱이다. 이재명이 되면 빨갱이 하나 된다. 지금도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거 쪽에서는. 이재명이 빨갱이로 볼 간첩이다. 진짜 빨갱이 맞아요, 이재명이가? 빨갱이 같으면 이런 일을 합니까? 빨갱이가 이런 거 해요. 핵잠, 승인 받고, 미국부터 그걸, 협상이가 따내고 이런 합니까? 핵연료 제철이하고, 빨갱이가 이런 거 해요. 진짜 빨갱이 같으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거지, 빨갱이. 그 이재명이가 빨갱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 주장인지 증명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엉터리 뉴스를, 가짜 뉴스를 조작해내는 것들이 빨갱이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거구 이런 것들이 진짜 빨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어제 또 잠시 뉴스를 보니까 북한도 이번에 반응을 좀 보였더라고. 이번 아랫게 이제 대통령께서 팩트시트 발표하고 난 뒤에 특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 북한의 반응을 보니까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 대해서 그럼 동아시아에 핵 확산될 위험이 있니 어쩌면서 떠들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면 경계를 하는 거죠. 적어도 이게 전략 무기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앞으로 건조되는 데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굉장한 경계심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전략 무기거든, 이게. 경계의 눈치를 보내고 있는 거죠, 북한도. 그러나 제가 참 이런 경우는, 이런 자세를 가보면은, 진짜 그 국민의힘이나 그 정당은 참 한심한 정당이에요. 하는 그 작태를 보면은. 제가 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라면은, 이런 어떤 안보나 외교 분야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전혀 협조 안 하나? 딴지 놓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 찌끄리 대고, 좀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핵잠이나 핵연료 제철이나 전략권에서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야. 너가 말하는 보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응? 미안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끄러움 느껴야지. 응? 제대로 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라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들이라면은, 응? 칭찬할 때는 칭찬해줘야 될 일 분야에는. 물론 야당이니까 공격을 해야 되지만은 여당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나 뭐 비난할 거를 비난해야지. 비난할 거나 안 할 거나 무조건 비난해야 되니까 한점선은 정당이다 이거죠. 국짐이 참 개가천선을 바라지만은 그 개가천선 되겠습니까? 난망이죠. 기대 자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대할 인간들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실용외교, 자주외교, 국익중심 외교가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한 거다. 시정외교, 자주외교, 자주국방외교, 국익중심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로 나아가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그러니까 참 기대가 크죠. 그러니까 참 저도 한 지지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참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희애를 느끼고 있다. 보람을 느낀다. 그건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 11.3 내란이 거의 1년 얼마 전부터 벌써 12월 3일 다가옵니다. 12월 3일이. 벌써 윤석열 내란이 1년이 다 됐어요. 벌써. 11월 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란이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추락한 격화된 국격을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시켰다. 완전히 이제 다 격상시키고 있다. 회복뿐만이 아니고 올리고 있다. 격상 계속 올리고 있다. 국격을, 몸값을, 대한민국의 몸값을.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대한민국 그 위상이 전 세계에서. 국격이나 몸값이. 참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7박 10일간의 그 순방 막떡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시라도 쉴 여유도 없는 그런 일정인데 어쨌든 대통령 내문의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같이 수행한 모든 참모들, 강요들, 같이 가신 분들, 또 기자들도 그렇고 모두 다 건강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진짜 엄청난 최대의 성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부산에도 한 체감온도가 현재 지금 아침에는 더 3도 3도 이래 막 내려갔던데 지금 좀 올라 한 7도 그래 되는데 많이 내려가죠 온도가. 어쨌든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명성입니다. 명성!